김진우 공수처장이 앞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학의 사건의 중요 피의자 중 한 명인데 왜 은밀하게 만났느냐, 황제 특혜 조사를 해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CCTV에 포착이 된 장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차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보내서 뒷골목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장의 차로 바깥하고 몰래 들어갔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공수처장 차로 직접 모셨다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 이성윤, 지난 3월 7일 사진 한번 보시면요. 자, 과천의 한 골목길, 공수처 인근이에요. 한 5분 정도 걸리는 떨어진 공수처 입구에서 골목길에 BMW 차량이 먼저 3시 29분에 멈춰섭니다. 15분 뒤에 15분가량 이 BMW를 기다린 거예요. 서류 든 남성이 먼저 내려서 진입로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4분 뒤에 김진우 공수처장의 관용차, 사진에 보이는 제네시스가 주차된 BMW 바로 옆으로 멈춰섭니다. 그러자 BMW 뒷문에서 문이 열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재빨리 김진우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재빨리 환승을 한다. 환승하는 시간이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냥 곧장 바로 저 제네시스가 끝까지 멈춰서기도 직전에 이성윤 중앙지검이 내려서 환승을 합니다. 두리번 1시간 23분 뒤에 저 제네시스가 다시 저 골목길로 등장을 하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하차해서 상당히 주위를 살피고 두리번거리며 BMW 차량으로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저 BMW 차량, 이성윤 지검장이 타고 왔던 BMW도 본인의 재산 공개 당시에 있었던 차는 아니었다. 남의 차냐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 환승하는 저 장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내리는 저 장면, 저 왜 저 차로 바깥 탔을까요? 굳이 공수처 입구에서 5분 거리인데 그냥 BMW 타고 들어가면, 떳떳하게 들어가면 될 것을 왜 김진욱 공수처장 차가 직접 마중 나온 거죠?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소위 모시고 간 것 같은 오해를 자초한 거죠? 이 논란 상당히 좀 일파만파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정혁신 변호사님, 네. 재판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혹시 검사가 핵심 피의자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뭐 검사장 관용차로 직접 모시거나, 보통 그렇습니까? 조사할 때? 수사할 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높은 분들 변호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분발하셔야겠군요. 뭐, 검사장님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부장검사가 차를 준 것도 본 적은 없고요. 피의자에게 차 타고 오시라, 차 준 적 없어요? 아니, 제가 모시고 가죠, 피의자들을. 변호사가. 그러니까요. 제 차로 모시고 가죠. 그러니까 BMW 하면 환승이 생각나잖아요. 버스, 메트로. 그래서 환승을 저걸로 한 건가 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명차라고 하는 BMW였다. 공수처법이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니까 옛날부터 또 문제가 많았고 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공수처법의 핵심은 25조 2항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25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검사의 범죄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검사들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게 25조 2항의 취지거든요. 예. 이게 공수처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는데, 이런 공수처법에 따라서 임명된 공수처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고위 최고위급 검사에게 저런 식으로 예우를 한 것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공수처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수처장이 할 일이 아니고 공수처장의 처신에 굉장히 많은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러면 안 된다,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러면 안 돼요? 왜 공수처장이 핵심 피의자에게 차 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기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아주 편하게 그런 조사를 받는 그 한밤중에 그 사진이 찍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었습니까? 저 포함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피의자한테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데 판사든 검사든 엄청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처신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 제네시스가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그 이성윤 검사장이 그 당시에 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묻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 이성윤 검사장이 자기 차나 아니면 뭐 택시나 이런 걸 타고 들어갔었으면 다 기록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기록이 남지 않았던 이유가 그 관용차였기 때문이다. 저는 기사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보도된 저 제네시스와 공수처장이 평소에 타고 다녔던 관용차를 대조를 해봤는데 같은 차입니다. 아, 이 분명히 같은 차예요. 번호도 같은 차. 색깔도 같은 차. 번호판이 같으면 얘기 다 있죠. 관용차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왜 공수처장이 자기의 관용차를 이성윤 중앙지검에게 내줬을까? 방금 정혁진 변호사의 추론 중에 하나가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혹시 저랬다면 이것은 더더욱 특혜 논란의 한 가운데에 논란이 불거질 것 같아요. 이재명 기자,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를 내줬다면 공수처장이 공정한 수사를 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공수처장이? 그래서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는 거겠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수처 해명은 똑같습니다.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보안이 왜 필요했는지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건데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공수처로 불러들이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해명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 보안이 왜 필요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면담 기록을 남기긴 남겼죠. 근데 거기에는 면담 시간, 일시, 면담자만 있을 뿐 면담 내용은 전혀 없죠. 다시 얘기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왔다는 건 있지만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전혀 없습니다. 그 보안이 왜 필요했는지가 이 논란의 지금 핵심인 거죠. 보안상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과연 왜 보안을 지켜야만 했는지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의 판단, 행동, 말 하나하나는 공수처에게 하나하나 새로운 원칙과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새로운 관행이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뭐죠? 공수처 자체가 고위공직자들, 특히 검사들의 비위를 투명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당시 만들 때부터 야당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친정부, 친여 인사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본 건 뭐죠? 결국 친여 성향의 검사장이라고 가장 알려져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그 공수처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대화한 내용들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게 공수처 해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야말로 야당이 지적했던 방패막이가 아니고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왜 보안이 필요했는지 설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